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쥐에서 넘어온 우한폐렴 바이러스 왜 위험한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우한폐렴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고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바이러스 질환은 알고 있었고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었거든요, 인류가. 근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박쥐에서 넘어온 이런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이렇게 치명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고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그 제레드 다이어몬드 그 교수님께서 지으신 명저 총균쇠 있죠, 총균쇠.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요 균 파트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다른 얘기고요. 균은 사실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내용이 굉장히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명저죠, 명저.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이런 명저를 다시 한번 들춰보면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요거에 대해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이제 진화적 균형,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진화적인 균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도 계속 이제 우리가 몇만 년 전부터 살고 있었죠. 바이러스도 그렇죠. 바이러스는 뭐 더 오래 전부터 계속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인간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죽여야 되겠죠. 근데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어때요? 계속 인간을 공격해서 자기가 증식을 하고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살아나가야 되겠죠.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간이 이제 계속 바이러스 공격해서 죽이니까 바이러스는 계속 이제 진화를 해 나갑니다. 그 피하는 회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진화를 계속 해 나가요. 그러면 인간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셀렉션 돼가지고 이제 사망할 사람 사망하고 남을 사람들은 그 유전자를 자손한테 물려줘서 바이러스에 강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해 왔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이 균형을 맞춰 나갔다는 그런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감염되고 뭐 죽이고 이렇게 싸웠던 바이러스는 잘 알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예요. 예. 근데 이 박쥐는 어때요? 박쥐. 박쥐도 마찬가지예요. 박쥐도 이 바이러스가 박쥐를 숙주로 삼은 바이러스는 어때요? 박쥐를 공격해서 계속 이제 이 박쥐 안에서 살아나가야 되겠죠. 박쥐의 면역 시스템을 회피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박쥐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이러스가 하등 도움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박쥐 입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해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쥐한테서는 이 바이러스가 어때요? 잘 알던 녀석이에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잘 알던 녀석이라는 겁니다. 박쥐 입장에서는 요 바이러스는 잘 알던 녀석이고 우리 입장에서 이 바이러스는 잘 알던 녀석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처럼 이 박쥐에서 있었던 바이러스가 껑충 뛰어가지고 갑자기 우리한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뉴비예요, 뉴비. 예. 이게 대충 이게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중학교 때 한 반에 저는 한 반에 한 65명 정도 됐거든요. 이 남학교, 그러니까 남학교는 아니 남녀공학이었는데 어쨌든 한 반에는 남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65명 정도 있었는데 65명 정도 있다 보면 이 중에 한 3, 4명 정도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꼭 주먹 쓰는 애들이 있어요. 주먹 쓰는 애들 괴롭히고 다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찬 같은 거 뺏어 먹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계속 이제 뭐 뺏어 먹고 괴롭히죠. 근데 이 나머지 60 한 2, 3명 정도 되는 애들은 어때요? 이렇게 가끔 뺏겨주기도 하고 좀 맞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3, 4명 정도 우리가 계속 동네에서 알던 애들이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했고 중학교 올라가도 똑같은 애들이 계속 알던 애들이라는 대충 성향을 알던 애들이기 때문에 대충 비위만 맞춰주면 뭐 그렇게 큰 사고가 생길 일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평화롭게 이런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애들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뉴비 전학생이 온 거예요. 전학생이 왔는데 이 전학생은 딱 봐도 또라이야, 또라이. 또라이가 딱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또라이는 일단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녀석입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모르는 녀석.
지금 이제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도 우리가 잘 모르는 녀석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학생이 오면은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6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합심해서 싸우는 거예요. 합심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어떤 싸움 기술을 익히고 있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 싸워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 보면 막 의자를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싸우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교실이 무너집니다. 교실이 무너져가지고 폭삭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젊은 사람은 비교적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싸울 힘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 모르는 애가 오면은 면역이 그냥 막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뭐 다 집기를 다 두드려 부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몸이 망가져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면역 저하자들. 그러니까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라이가 왔는 줄 아는데 이게 싸울 힘이 없어.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또라이가 다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겠죠? 또라이가 다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65명 전체가 어때요? 또라이가 되는 거죠? 65명 전체가 또라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제 사고가 터지게, 예를 들면 교실에 불을 지른다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결국. 이래가지고 이제 사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젊은 사람이건 뭐 애기들이나 65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들이나 뭐 다른 병을 앓고 계신 만성질환자들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런 우한 폐렴 바이러스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생태계 안에서 존재하던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런 내용이 이제 사실 총균세를 잘 읽어보시면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포인트를 더 말씀을 드리면, 하필이면 왜 박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박쥐는 포유류예요, 포유류. 그러니까 우리랑 은근히 되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유류에서 살던 바이러스는 은근히 우리한테 되게 쉽게 넘어옵니다. 근데 사실 뱀이나 뭐 이런 건 안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뱀에서 왔나 이렇게 의심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때 이거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다른 이 감염 쪽 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뱀은 파충류입니다. 파충류. 그러니까 우리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뱀에서 물론 뭐 이렇게 올 수는 있긴 있는데 이렇게 쉽게 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박쥐가 이제 포유류 중에서 사실 유일하게 날 수 있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쥐가 크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잘 넘어오는데 얘네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날아서 멀리 갈 수 있어요. 멀리 가서 또 다른 곳에서 이제 병을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동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박쥐 왜 박쥐에서 왔느냐? 우리랑 은근히 좀 가깝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이 바이러스는 뭐예요?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 왜 이 바이러스가 왔느냐? 이것은 이제 이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DNA 바이러스가 있고요.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DNA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데 RNA는 되게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다는 거는 쉽게 이제 죽을 수도 있지만 얘가 쉽게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을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생물학 실험, 이 분자 생물학 실험을 해보신 분들 다 알 텐데, 이 서던 블럿이라고 하는 게 노던이 있는데, 노던이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RNA는 조금만 뭐 조작을 잘못해도 제대로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깐깐하게, 그러니까 스킬풀한 사람이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RNA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변종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학생 또라이가 만들어지기가 쉽고, 그게 막 하필이면 또 포유류인 박쥐에서 이렇게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가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왜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아졌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막 이 박쥐는 되게 막 별로 이렇게
박쥐를 좋아하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혐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박쥐라는 거는 싹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박쥐를 그냥 다 박멸해버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 인간의 잘못도 있어요. 이게 사실 이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제가 하나의 설을 말씀을 드리면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박쥐랑 이렇게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어때요? 인간이 엄청 포션이 커졌죠. 인간은 인간이 지금 뭐 인구가 뭐 60, 몇십억 이상이 되잖아요. 단일종 최강입니다. 단일종으로는 최다예요, 최다. 예. 이만큼 포션이 늘어났고, 박쥐는 어때요? 박쥐는 많이 줄어들었죠,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 어때요? 이렇게 조그마한 그 포션을 갖고 있는 애한테 이렇게 살기보다는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요. 넓은 세상. 인간한테 이 바이러스가 가가지고 인간에서 이런 생태계를 잘 형성을 할 수가 있다면은 어때요?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 그보다 더 좋은 그런 옵션은 없는 거죠. 그래서 돌파구를 자꾸 찾는 겁니다. 인간 쪽으로 자꾸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메르스도 그렇고 뭐 사스도 그렇고 다 이 인수 공통, 그러니까 거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병들이 다 이 동물에서 넘어온 병들이 되게 많아요. 동물의 이 행동 반경, 이 생태계가 축소가 되면서 이 동물에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바이러스가 돌파구를 찾아서 인간으로 넘어온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사실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미리 막 감시를 계속 하면서 이게 누가 나타날지를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본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생기면은 누구한테서 왔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진원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생긴 사람을 격리하고 잘 치료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격리를 해서 퍼지지 않도록 하는 거.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다니지 말고 요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아직 이거에 대한 대처법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박쥐를 만약에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이 또 있잖아요. 다른 포유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다른 포유류랑 이렇게 생태계 이루고 있던 애들이 또 이렇게 돌파구 찾아서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아마 계속 반복이 될 거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계속 이런 일들이 아마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물학 연구에 더 많이 투자해야 돼요. 생명공학이나 생물학 연구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 이 연구 쪽이 좀 있어봐서 아는데 이 대학원생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생화학과라든지 분자생물학 이런 쪽에서 뭐 박사 받았다고 해서 뭐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박사 받았다고 해서 완전 쩔이에요, 쩔이. 완전 이게 뭐 어떻게 취직 자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게 박사과정 때는 120만 원 받거든요. 120만 원. 왜냐면 이거에 이제 정부에서 그래도 불쌍한데 120만 원은 줘라 한 달에. 그래가지고 이제 120만 원을 주는데 요거 가지고 뭐 지금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최저시급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자생물학이 발전해가지고 계속 이게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요런 위험을 인지를 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박쥐에서 넘어온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